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콜럼버스님, 아프로님, 그리고 플러스 웨이브님, 오버말리님, 그리고 다트51님, 네, 고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병수님, 네, 아무데나 들어오셔도 돼요. 네, 어서 오시고요. 리소님, 서정원님, 그리고 아루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레몬트님, 자유로운 영호님, 네, 촉촉해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최부자님, 그리고 허허 공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희아님, 용대방님도 어서 오시고, 우리 가치아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네, 우리 성도님하고 건강견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캄라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자 1월 14일 자 목요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오늘 그래서 좀 뭔가를 좀 얘기를 좀 풀어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수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에 이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바이오의 그 우두머리 있죠? 예,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금두꺼비님도 어서 오세요. 바이오의 그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를 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코스닥 있죠? 네, 코스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거 좀 감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음봉 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봉 감옥. 네, 우리 정의원들은 이제 아시는데 무방위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음봉 감옥이라는 거를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요, 조정이 시작된 종목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뭐 따로 빼서 동영상 올려드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최근에 강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즘 이재명 관련주들이 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시세의 연속성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돌면서 이게 시세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 또 가요. 종목이 바뀌어서 계속 가고 있고 장중에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또 가요. 다음 타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앞에서 쉬던 게 또 가고 쉬던 게 또 가면 가던 건 멈추고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간에서 어제는 이제 정다운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시간에 상한가 간 거 중에 여기 대성 미생물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이재명 후발주자인데 요게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이재명 테마주들이 어떻게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쭉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정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훈이님, 기완들님 어서 오세요. 네, 조약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9시에 안 끝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음봉 감옥 셀트리온 얘기했죠. 이게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화장실 다녀올 분들은 빨리 다녀오세요.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지수 짧게라도 좀 얘기해 드리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그냥 뭐 편안하게 잘 끝났죠. 그죠? 네.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캔들도 작고요.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있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코스피는 바짝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에 비하면 딱 좋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이렇게 그냥 머리를 빳빳하게 딱 쳐들고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통 한 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거래도 많고 탁 서 있습니다. 네. 세워놓고 있는데 약간 좀 불안하죠, 그죠? 네. 약간 불안한 모습이에요. 뭐 한 대 맞을 것 같은,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눌러놨어요. 거래도 눌러져 있고.
그래서 차트를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코스닥이 굉장히 편안한 차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 드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신뢰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근데 이제 어디에 속해 있건 간에 원래 셀트리온은 코스닥 1위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전한 거죠. 2018년 이후에.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그 바이오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바이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하락을 하면 보통 코스닥이 급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셀트리온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오늘 7% 급락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9.8%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마이너스 8% 급락을 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런 식으로 급락하면 코스닥 지수 기본 마이너스 2, 3%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별로 하락 안 했어요. 지수가 하락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게 무언가가 올라와서 이게 하락하는 걸 막아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질 게 뻔했다든지, 사람들이 이건 떨어지는 게 뻔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별로 충격을 안 줬을 수도 있죠. 자, 요걸 좀 풀어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셀트리온이 저희만 보유 종목이 아닌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개별주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방에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저녁 방송이나 무방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거 얘기를 잘못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끝까지 안 듣고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방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급등 나오기는 좀 그렇고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무방에서 딱 한번 해버리면 무방 회원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방 회원은 아니시지만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듣는 이유가 뭐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나쁜 얘기 안 하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해드리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듣는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뜬금없이 셀트리온 하락할 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불안감만 부추길까봐. 근데 오늘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이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하락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먼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그래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원래는 수급적인 면이나 차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락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11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창궐을 하면서, 또 서정진 회장님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면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걸 또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그 기대감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대량 거래가 솟구치면서 그냥 시원하게 쭉 올랐단 말이에요.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약청에다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자, 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냥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는 뭐든지 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셀트리온은요 사실 되게 쉬워요.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괜찮은 회사죠, 그죠? 근데 이게 주가 움직이는 게 예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기대감이 이제 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좀 땡겨야 되겠다 싶으면 항상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거래가 일정하게 터질 때 있죠. 그때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급등한 후에.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개인들이 이게 왜 급등했는지 그 뉴스와 리포트를 보고 나서 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최근에 2배 이상 급등을 했으며 앞으로 항체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몇 월 며칠 날 승인 심사를 승인 신청을 할 거고 계획이 어떻게 될지 쭉 나온다고요. 그런 세부 일정과 계획과 거의 그런 것이 확정적이 됐을 때 개인들이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들어가요. 그런 결론이 뭐냐면 셀트리온이 어떤 특정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이게 여기서 신고가가 더 나려면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거의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램시마라든지 그런 이제 특정 제품이 어디에 승인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는데 나중에 승인이 정말 나버리면요, 허가가 진짜 나거나 어떤 치료제를 개발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락을 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매번 까먹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개발 기대감, 승인 기대감, 신청 기대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결국에는 주가가 개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2018년 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당연히 급등을 했었겠죠. 그 당시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제품 출시 승인 났던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인 것 같죠? 제품이 막 출시되고 본격적으로 막 승인이 나서 그때부터 막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가 급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랐고요. 딱 승인 나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다 물려버렸고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림이 똑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막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거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셀트리온은 확실하게 더 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주식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나오는 거 기대감 때문에 산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급락하죠.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 물리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결과 좋게 나오는데 이게 급락을 할 수 있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손해나신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인정해 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인정하면 돼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슈 남았잖아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식약청에서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 심사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죠? 그 재료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료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겠죠.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이 박스 내에서 옆으로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일반 분들도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초급락은 안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셀트리온이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밑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특성상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신고가를 내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과열됐죠? 이거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과열되면 기본 6개월 쉽니다. 기본 6개월입니다. 짧아야 3, 4개월이고요. 기본 6개월은 쉬었다 갑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현재 어떤 느낌이냐면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낮고 근본적으로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죠. 그럼 차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이렇고 과거에 이랬고 개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선을 막 긋고 거래량을 보고 보조지표를 보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보다는 현재 상황이 이렇고 과거에 이랬고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고 외국인 기관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스케줄들 쭉 보면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빠르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처음에 여기 음봉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음봉 과목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음봉 과목이 나 뭔 줄 안다? 1번 찍어보시고요.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네, 편안하게 찍어보세요. 난 음봉 과목이 뭔 줄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알면은 제 기존 회원들이고요. 네, 모르시면은 저기 신규원들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죠? 네, 음봉 과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음봉 과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따로 빼서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밤에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음봉 과목이 뭐냐면, 자, 차트를 내가 그려드릴게요. 아까 누가 에이팅 물어보시던데 아직 자리 계시나요? 네, 자 보세요.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떻게 올라가요? 주가가 급등할 때 양봉을 찍으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뭐 잠깐 쉬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쭉 이렇게 뽑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세력이 고민을 합니다. 계속 갈까? 떨어질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쭉 올라가서 과열이 되고 개인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 여기서 한 방 때려버립니다. 이제 찌른다고 그래요. 한 방 딱 때려요. 뭘 때리겠어요? 장대 음봉을 때려버리겠죠. 탁 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평상시에 뭐 요 정도 나오다가 순간 거래가 탁 쓰면서 음봉 큰 게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되게 쉬워요. 이걸 모르시니까 맨날 물리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위아래 있죠? 꼬리 빼고 몸통으로 보면 되는데 꼬리 포함해도 되긴 돼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요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뭐 하냐면 그때부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기를 이제 돌파할 것 같으면 바로 끌고 내려와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옥하려고 그러면 바로 끌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또 파고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또 끌어올려요. 여기서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옥이라고 합니다. 감옥. 기둥이 파란색이니까 음봉자가 붙어서 음봉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도 못 가고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살게 됩니다. 못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가둬둔다고요. 이거 음봉 감옥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네.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껏 바꾸셔도 돼요. 음봉 감옥.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대형주가 예를 들어서 2배 아니면 뭐 심지어 3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음봉 감옥이 뭐냐면 당신 과열됐으니까 최근에 2배, 3배 급등한 그 죄가 크니까 좀 쉬어라. 그러면서 쉬라고 하면서 징역을 한 6개월 때리는 거예요. 6개월 조정. 그러면서 이제 음봉 감옥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쉽니다. 이해되시나요?
쉰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대량거래 터진 거 제발 뒤에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계속 하죠. 그 얘기 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하신다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는 눌림목이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징역 맞은 거예요. 징역. 징역이라니까요. 이게 은본 감옥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래가 처음에는 좀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거래가 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쭉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개인들이 물도 타고 급등하면은 막 악보 좀 제낄까봐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또 속상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3개월 지나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돌파 시도도 곧잘 하더니 장중에 10%짜리 15%짜리 급반등도 나오더니 가면 갈수록 캔들도 작아지면서 거래가 없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뭐 죽여 살려 왜 안 가는 거야? 아, 갈 거예요. 10만원 갈 수 있어요. 막 그러다가 점점 글들이 줄어들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거래도 줄어들고 이제 기사도 안 나와요. 그렇게 3개월, 5개월, 6개월, 심지어 한 10개월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돌리다가 거기에서 세력이 다시 들어오면 들었다 놨다 하다가 위로 가고요. 세력이 안 들어오고 아이고 이슈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다른 데 갑시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사신다고. 왜요? 급등하다가 잠깐 쉬러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 수익 챙기시려고 여기서 들어가신다고. 그게 맨날 힘드신 거예요. 감옥 들어가는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내보시겠다고. 같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조종이 시작된 종목을 초반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그냥 은본 감옥이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겠죠, 그죠?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슥 들었다가 거래가 쭉 감소했다가 살짝 늘어나면서 돌파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꾹 눌러놨다가 또 가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재료와 이슈와 수급 분석, 매물대 소화된 거 딱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죠. 여기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납니다. 그리고 악골점 여기 이 음봉 있죠? 이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쾌감이라기보다 만족감이죠. 아, 내가 이 신고가 나는 주식을 발굴해서 거기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취미생활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취미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이상의 뭔가의 만족감이 있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네, 신고가 나는데 그것도 상한가 두세 개씩 날리면서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데요. 역시 나는 주식이랑 딱 맞아. 그러시면서 막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그런 만족감을 느끼시려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진입하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료 방송 들으면서 거기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추천 나오는 무료 추천제 받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대부분 여기서 추천 나오거든요. 왜요? 상승 나올 때는 공략을 못 하잖아요. 무서워서. 추경회사다 물리면 안 되니까. 그쵸? 거기서 안 되니까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봉하러 맞았을 때 눌림목이다 싶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공략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추천하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즉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싫어하시면 그런 거 추천하는 사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추천주도 안 나오겠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네. 야, 박스권 진입하는 종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조정이 시작되는 걸 사지 마시고 조정이 끝나는 걸 사시라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예요? 음봉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차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셀트리온을 보세요. 자, 이평선 이제 다 지우고 이평선 지우고 볼까요? 잠깐만요. 이제 회원들 뭐 좀 가르쳐 드린다고 이평선을 켜놓고 봤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네.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도배 급등했잖아요, 대충. 그죠? 20만원 정도 했다가 40만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도배 급등했죠? 자, 음봉을 딱 맞으면서 급락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밑에를 깨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거래 실어서 끌어올려고, 그죠? 여기를 돌파할 것 같으니까 내려와야지 이러면서 내려오고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똑같아요. 차트가 다른 것 같죠? 음봉감목 이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아마 여기를 돌파 못할 것 같다. 끌려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하는 거 알고 제가 그 소리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어디에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횡보하면 여기서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좀 짜증도 나시고 불편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개별주, 특히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단기 스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셀트리온이 이게 대형주예요, 중형주예요, 소형주예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형주입니까, 중형주입니까, 소형주입니까? 한번 쳐보세요. 대형주예요, 중형주예요, 소형주예요? 모르세요? 네. 제가 딱 갑자기 질문하니까 정적이 흐르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렇죠. 대형주잖아요. 그죠? 거의 안 찍으시네. 네.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신고가도 안 나고 그렇다고 급락도 안 하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겠어요? 급등하겠어요? 옆으로 횡보하겠어요?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수가 횡보할 때 누가 간다고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 화려한 개별주 장세 거기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제가 미워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수익이 별로 안 나신 거예요. 왜냐면 대형주가 가니까, 지수 대형주가 가니까 중소형주, 테마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급등하면은 테마주가 갈 것 같죠?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결론은 이거예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 감옥에 갇혀서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어떠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붕 떠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걸 누가 간다고요?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를 0.1%도 못 올리는 중소형 개별주, 특히 테마주들이 급등하겠죠. 대선주 있죠? 대선주 2,300개가 급등해도요, 코스닥 지수 0.1%도 못 올려요. 제가 하는 말 믿어보세요. 진짜예요. 바이오주 한 100개가 움직이면 지수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 대선주 아무리 급등해도요, 상한가 한 10개 나와도요, 지수 안 움직여요. 소형주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지수 꿈쩍도 안 해요. 이해되시나요? 꿈쩍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시원하게 급등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음봉 감옥이 뭔지,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그죠? 네.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그냥 열심히 계속 하시라고. 마음 뺏기지 말고. 삼성전자, 현대차 안 사셨으면은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냥 여태까지 쭉 하시는 대로 하셔라. 중간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한눈 파시면 안 된다니까. 바람 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서 중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단기 스윙을 원하신다면, 아니면 뭐 중유도 괜찮습니다. 네. 하시면 쭉 가시란 얘기예요. 네. 노선 변경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수까지 얘기해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목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개별주들이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동방 같은 쿠팡 관련주도 가고 있는데, 쿠팡 관련주들은 뜬금없이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컨텐츠, 그죠? 뭐 쿠팡 택배, 물류, 종이 박스, 그다음에 뭐 쿠팡 플레이라고 그래서 뭐 그 이제 컨텐츠 같은 것도 있고, 뭐 지금 막 그쪽이 막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쿠팡이라고 하면 택배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것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세가 이제 정말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받쳐주면서 시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연속성. 그리고 시세가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쿠팡 그러면 택배 관련주만 가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택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쿠팡 플레이, 그죠? 네. OTT 같은 서비스도 한다. 그럼 관련주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쿠팡에서 뭐도 한대. 그러면 우르르. 쿠팡에서 뭐도 할 것 같대. 그러면 우르르 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는데 할 것 같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가요. 네. 그게 뭐예요? 시세가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듯이 이게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는 옆으로 번집니다. 이게 뭐냐면 시세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에서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거예요. 옆으로 확장. 그리고 나중에 그게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진다는 뜻은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연속성, 그 다음에 확장, 그 다음에 그게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요. 요거는 나중에. 네. 지금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선주 갖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뽑는데 진짜 아주 확실하게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 연속성이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후발주자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도 급등하고,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장중에 급등했는데 끝나고 시간에서 또 급등하고, 그 다음날 그게 급등하다가 떨어지면 다음 기 기다렸다가 형님 제가 갈게요 쭉 올라가요. 오늘 가다가 말았어요. 아예 내일 떨어지겠네. 시간에서 상한가 가요. 그 다음날 그러면 아니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쇼크만 뛰고 떨어지겠지? 아니요, 그냥 상한가 가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진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막 되게 신나서 얘기하죠. 예, 신나게 가요 진짜로. 속이 다 시원해요. 제가 우리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좋은 일들 많으실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라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고. 왜냐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본격적으로 잘 갔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래요. 매년 그랬거든요. 네, 매년. 네.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가냐면 어제 이재명 관련주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에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쪽에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은 코로나 관련주죠. 네. 코로나 관련주는 네. 시세를 함부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급락할 거야. 아니요. 반드시 횡보할 거야. 아니요. 급등할 거야.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또 번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외로 열어둬야 돼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박스에 갇혀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 무방에서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6개월짜리 징역이죠. 박스권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딱 살고 나온 거예요. 이제 쫙. 2달 만에 또 잡혀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네. 탈옥을 했어요. 이제 감방에서 탈옥했는데 2달 만에 또 잡혀 들어와서 옆으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뭐 다행이긴 하죠. 지하 감옥으로 안 갔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안 했구나.
요거는 이제 탈옥을 했는데 이제 위쪽으로 탈옥한 거예요. 탈출 성공했죠. 근데 아래쪽으로 탈옥한 것도 있어요.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시장이 포화되면서 시장 같은 건 어디로 갔냐면 요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네. 이게 뭐냐면 음봉 과목 사례 얘기 몇 개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두둑 음봉 떨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음봉 과목이에요. 몇 달짜리예요? 이건 한 4개월짜리?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면서 그 다음 과목으로 내려갔죠. 또 돌고 있죠? 수급 안 좋고 재료 안 받쳐주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하나 또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조정이 끝난 거하고 안 끝난 거하고 구분을 할 줄 아시면 주식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내일쯤에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조정이 끝난 거하고 안 끝난 게 뭔 차이인지 오늘 살짝 얘기해놨는데 오후에 이건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딴 거 없어요. 거래량 보면 알아요. 조정이 끝났는지 조정 중인지. 그러니까 과목을 그 음봉 과목을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로 탈출할지 아래로 탈출할지 대충 안다고요. 시젠에 대해서 기업 분석할 줄 몰라도요. 딱 그런 거는 보면 알아요. 아직 조정 중이구나. 조정 중인 거는 사면 안 돼요. 조정을 시작한 것도 사면 안 되고요. 조정이 안 끝난 것도 사시면 안 돼요. 조정이 이제 끝나갈 기미가 보이거나 완전히 끝난 걸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시원하게, 그죠? 최대한 많이 수익을 그것도 이어지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자꾸 잘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젠이나 아니면 저기 수젠텍 있죠? 여기 진단키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음봉 맞고 옆으로 도는 거예요. 돌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저기 그 누구예요? 초록뱀하고 그 뭡니까? 방탄소년단 그 빅히트 관련주들 DPC? 이거는 뭐 거의 뭐 때려버렸죠. 이런 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DPC보다 초록뱀이 차라리 좀 낫다 그랬었죠. 초록뱀은 조정이 DPC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거 저희 방 추천주도 아니고 보유 종목도 아니고 뭐 관심 종목도 아닌데 최근에 회원들 중에 이걸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초록뱀에서는 좀 급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회원 중에 한 3분인가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에이텍도 제가 얘기해드린다 그랬었죠. 에이텍을 그랬어요.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지요 그랬어요. 왜요?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음봉 과목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죠. 실제로 여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그랬어요. 파는 게 맞다. 음봉 과목 들어간다. 대박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 세종시 관련주 유라테크. 그때 그 제가 음봉 과목 기법 강의 시작한 게 여기였거든요. 음봉 과목 들어갔다. 여기서 얘기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탈출을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음봉 과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본 주제가 이게 아니라 딴 건데 여기 보면 또 떨어졌잖아요. 음봉 과목. 네. 뭐예요? 조정 들어간 거예요. 조정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가격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느냐? 아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거 얘기하면은 이재명 관련주 얘기 볼게요. 네.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 나면. 네. 이게 음봉 과목이에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눌림목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눌림목은 뭔지 아세요? 눌림목이 시작된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요. 눌림목이 끝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눌림목이 시작된 걸 사세요. 이해되시나요? 눌림목이 끝나는 걸 사야 되는데 눌림목이 시작된 걸 산다고요. 눌림목이 뭔지 아세요? 세력의 매집? 네, 맞아요. 그런데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사셔야 되겠어요? 매집이 끝난 걸 사셔야 되겠어요? 세력의 매집이 끝난 걸 사셔야죠.
박스권 시작된 걸 사셔야 되겠어요? 박스권 끝나가는 걸 사셔야 되겠어요? 끝나가는 걸 사야죠. 근데 대부분 어디서 사시냐면 여기서 사요. 왜 그럴까요? 많이 올라갔고 재료도 확실하고 수급도 좋고 사람들 분석도 많이 해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니까. 그쵸? 근데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사시잖아요. 왜요? 거리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좋은 얘기 안 해주니까 자신도 없고 안 산다고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뜯어 말려도 사요. 진짜로요. 뜯어 말려도 산다니까. 제발 좀 사지 마라. 제 주변에 이제 지인 중에 제가 아끼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쳐요. 여기서 그래요. 막 살려고 그래요. 제발 좀 사지 마라. 감옥 들어간다. 안 믿어요. 못 말린다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서 여기서 자르고 이재명 관련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관련주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니까 되게 길어지죠. 막 또 이쪽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리지 마시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물리세요.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물리시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방에서 물리시면 안 된다. 무방 추천주들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이재명주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여기로. 네. 자꾸 물리시니까. 이거를 눌림목을 착각하시는데 그 비전문가 유튜버들이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눌림목인 줄 알고. 눌림목 아니라니까요. 과열이지. 네. 이런 얘기가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더 하고, 네. 이재명 관련주 이러다가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3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이런 얘기도 괜찮으세요? 보통 종목 얘기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더 하고요. 네. 좀 아무리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내일 한번 더 할까요? 그래요. 유튜브 쪽에 많이 찍어주시네. 네, 그래요. 내일 한번 얘기 더 하자고요. 네. 아무튼 안 물리셔야 돼요. 네, 안 물리셔야 돼요. 네. 아니 안 물려야지 기회가 있죠, 그죠? 네, 물린다는 거는 내 기회를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이재명 관련주 얘기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라고. 오늘은 좀 더 할 거라고. 네.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쭉 도는데, 자. 일단은 종목 보기 전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작년에 그 3월달에 폭락했었죠,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반등 나왔죠. 사태를 그리죠, 그죠? 6월달까지 조금 더 올라가다가 6월 8일에서 12일 그 사이에 북한 김여정이 우리 오빠 욕한다고, 그죠? 네, 막 승질내면서 개성에 있는 우리나라 건물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네, 그래서 음봉 하나 때리고 다시 사는 조정 왔다 그랬는데 다시 올라갔죠. 8월달까지 가다 그리죠. 8월 중순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갔죠. 이렇게 9월까지 가다가 이거 9월이에요. 네, 8월이고 네. 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와서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허파를 디벼놨죠. 대주주 10억 그거를 3억으로 낮춘다. 그래서 개인들이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기고 보통 떨어져요. 네. 불안감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저점 찍고 막 올라왔죠. 11월 달. 조정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1월달에서 이제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또 가죠. 그쵸? 이렇게 됐잖아요. 지수를 그리죠. 요 구간에서 이걸 왜 그어드렸냐면 여기 있죠. 여기는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종목들이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6월달부터 11월까지 있죠. 네.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도 되겠다.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시세가 이어진 게 아니라 시세가 계속 끊어졌어요. 자, 시세가 끊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수는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렇죠? 지수가 올라갔는데 누구만 간 거예요? 코로나 수혜주들, 즉 언택트 수혜주들 있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차도 많이 샀으니까 뭐 LG와 2차전지 같은 거 테슬라 많이 갔으니까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대형주들이 마지막에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게 막 급등하면서 다 언택트 소유주죠.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면서 지수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매집을 많이 하신 중소형 테마주들은 뭐였어요? 3월 달에 폭락했던 거 반등 나오고 그때부터 옆으로 돌았잖아요. 일반 개별주들부터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쵸? 이렇게 돌았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을 시작하는데, 예? 상승을 시작하는데, 이 박스권 있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시세가 계속 끊어졌다고. 왜냐면 급등하다가 뚝 조금 오르다가 마는 거예요. 계속 그러셨죠. 4월달하고 5월달에는 조금 들고 있어도 뭐 30%, 50% 아니면 뭐 7, 80%짜리 수익 내보셨죠. 주린이들도 맘만 먹으면 막 50%짜리 수익 막 냈었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여기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종목 장세거든요. 특정 종목 일부만 급등을 해요. 그것도 시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바로 꺾어버려요. 안 팔죠? 원래 자리로 내려와 버려요. 신속하게. 자, 급등했어요. 망설이죠? 뚝 떨어져요. 시세가 자꾸 끊어졌다고요. 급등하다가 훅 내려오고. 네.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고 대형주만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박스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감옥이잖아요. 이게. 음봉 감옥이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조정과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시세가 어떻게 돼요? 시세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시세가 이어지겠죠. 즉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양목을 일단 하나 뽑아요. 이 자리에서 쫙 뽑고 나서 바로 훅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 시세 연속성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급등하다가 실패하죠. 이게 실패한 거죠, 그죠? 가다 말았으니까, 상한가다 말았으니까. 그 다음날 또 가요. 가다가 실패하죠? 다음날 또 가요. 만약 이게 안 가죠? 그럼 다른 종목이 가요. 같은 테마에. 쉬세요. 내가 갈게. 자기가 가요. 바톤 터치해서. 계속 가요. 장중에 급등하다가 실패하죠? 시간에 급등해요. 여기에서는 시간에서 만약 장중에 급등하다가 실패하죠? 그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냥. 계속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세가 끊어질 때는 시간에서 상한가에 가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파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요? 바로 하락해버리니까. 시초가만 띄우고 바로 하락시켜버리니까. 근데 지금은요, 더 가요. 시간의 상한가가 10%죠. 그 다음날 여기에서는 딱 그 다음날 10%만 딱 띄워서 바로 음봉 때렸어요. 그냥 빨리 파는 게 상책이었어요. 시세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10%에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한 15%, 20%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요. 그리고 내키면 상한가 한번 가고, 뭐 괜찮으면 상한가 유지하고, 아니면 풀렸다가 또 들어가고, 뭐 그 다음날 또 가든지, 뭐 상한가 못 갔으면 그 시간에서 가고 막 그래요. 시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주린이 분들이죠. 주식하신 지 3개월, 5개월, 1년 미만 이런 분들이시죠. 그죠? 네. 이분들은 매매를 뭐만 하셨어요? 여기서만 하셨잖아요. 시세가 끊어지는 것만 해보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본 세상은 이게 다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린이 분들 주식 뭐 3년 5년씩 하셨어도 중간에 쉬었다가 끊었다가 이제 쉬었다가 잠깐 했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만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만 매매를 해봤을 거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우물 안에만 계셨던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물 안에만 잠깐 계셨던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맨날 요거에 이제 뇌가 이거에 학습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 급등을 무조건 자르고 싶으실 거고요. 조금만 내려오면 막 물을 타고 싶으실 거예요.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 감당을 못해요. 왜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게 펼쳐지는 줄 아세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돈을 못 벌었냐면 조정이 올까봐 돈을 못 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그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런 거 있죠? 아니요, 용대왕님, 정답은 달라요. 시간에 대비 그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네. 다른 거죠. 네. 시초가를 엄청나게 띄웠잖아요. 상한가 가는 대신에. 그 정도면 잘해준 거예요. 네. 옛날이랑 다른 겁니다. 네. 패닉바잉이라 해서 나만 주식이 없다. 삼성전자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막 샀죠. 그쵸?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급등을 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팔았어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에이, 그래. 한 개 더 나올 수 있겠지. 애써 태어난 척 했는데 쭉 더 가는 거예요. 수익 30% 내고 팔고서 어우 난 오늘 잘했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안 팔았으면 30%가 아니라 3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팔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팔았는데 쭉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주식을 안 사서 조정이 올까봐 인버스 샀는데 패닉을 당했든 조정이 올까봐 주식을 안 샀는데 급등해서 패닉을 뭐 겪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팔았는데 자꾸 더 가서 패닉에 빠집니다.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패닉에 빠진다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팔았던 걸 다시 삽니다. 그래서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 정의원들한테 제가 오늘 낮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팔고 나서 다시 사지 말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본인들이 수익 내고 팔았는데 팔았다가 다시 사요. 내가 실수했나 그러면서. 왜냐면 팔고 나서 오히려 계속 가니까. 마지막에 개인들이 그래서 어렵게 수익 냈던 거 반납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나만 일하고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수익 내고 팔았는데 더 갈까봐, 그래서 내가 혼란에 빠질까봐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여태까지 경험하신 게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시야가 좁고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한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특히 주린이 분들. 그쵸? 네.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목 아무거나 사시면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배웠던 특정 패턴으로 기법을 이렇게 하시면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1번 찍어보라고 안 해도 되죠? 네. 자, 그러면 네, 종목을 볼게요.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1시간 동안 이 얘기했어요. 자, 유라테크랑 비교해 볼까요? 본 김에. 저는 뭐 특별하게 강의 자료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뭘 보여주든지 쭉 얘기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자, 유라테크죠? 이게 뭐였어요? 세종시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대장이었거든요. 자, 우두머리가 이렇게 갔었죠. 그 당시 우두머리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조그만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유라테크 다음에 뭐 프롬파스트 가고 막 그랬는데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이런 거 급등했어요. 프롬파스트하고 뭐 유라테크하고 영보화학은 대장주 그룹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조금 가담한 게 있어요. 세미시스코 요만큼 갔어요. 세종시 관련주로 요만큼 갔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후발주자는요 가다가 말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요만큼 간 거예요. 이게 세미시스코가 맞다니까요. 네. 이게 후발주자였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양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오스템 그때 요만큼 갔었어요.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건데 뒤에는 다른 걸로 갔어요. 근데 아무튼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시세가 끊어지고 옆으로 돌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이것도 대선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명 대선주를 보면 에이텍이 여름에 급등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리만 잡고 있죠. 네. 에이텍 지금 자리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후발주가 더 강력하게 가죠. 에이텍이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아까 누가 뭐 불안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에이텍은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도끼눈을 두고 계세요. 도끼눈을 딱 두고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본전만 와봐라. 네. 본전만 와봐라. 막 이러면서 네. 본전만 와봐라 그냥. 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대충 그 개인들이 많이 모였을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기겠네요. 왜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겠어요? 버벅대잖아. 왜요? 여기에서 본전만 와봐라. 여기 이 얘기 꼭 해드려야 됩니까? 올라가다가 실패했죠. 이 위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고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뚝 떨어지죠.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요. 올라가다가 뚝 올라가다가 뚝 올라가다가 뚝 올라가다가 당연히 뚝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 이게 NH투자증권 HTS인데 여기 매물대 차트 있거든요. 켜볼까요? 안 나오죠? 여기 키면은 매물대가 여기 별로 없다고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죠. 왜요? 거리는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많다고 돼 있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잔뜩 깔려 있다니까요. 이거 알고 사셨어요?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되셨나요? 네. 제가 특정 누구한테 이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재명 관련주라고 쳐보세요. 다 에이텍만 나오지. 남들 다 아는데 가겠어요? 에이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에이텍을 좋게 보는 개인들이 나쁜 거지. 제가 지금 표현한 거에 공감 가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에이텍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텍을 좋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나쁜 거지. 그쵸? 네, 회사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이제 특정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악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죠. 10분만 더 할까요? 네, 부족한 거 내일 할게요.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훌쩍 넘었는데 이재명 관련주 이제 쭉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이텍이죠? 네, 에이텍 앞에서 많이 갔어요. 지금은 동신건설. 네.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못 제끼잖아요. 과열돼가지고. 프리임스 어제 말씀드렸죠? 자사주도 판다고. 반등 나오죠?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다음 누구예요? 토탈소프트. 또 갔어요. 어제 상한가 오늘 또 갔어요. 이게 뭐예요? 시세 연속성. 시세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아까 세미시스코나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또 가고 계속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힘이. 대통령 레임덕 오고 나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레임덕이 확실하게 오면 대선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TLI 오늘 하루 쉬었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TLI. 네. 그렇죠? 어제 우리 방에서 수익năng 상한가기 비비안이거든요. 상한가라고 오늘 어때요? 추가 상승 나오죠? 거래까지 터졌는데 추가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정다운 누가 얘기하셨는데 정다운이 저희만 보유종목이라 그랬죠? 아침에 물량 줄이고요.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제가 차트 만들어놨는데 잠깐만요. 정다운 다 팔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관련주를 사면서 계속 팔아요. 팔면서 계속 사요. 왜냐면 한 종목을 들고 뭐 내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매를 시켜버려요. 돌려버려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한 종목 그냥 안 팔고 끝까지 가가지고 수익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전문가는 수익 많이 나는 걸 홍보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회원들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종목에 100% 200%뭐 그런 기록을 찍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신기록은 그건 이제 그 전문가 그거고, 회원들이 이제 더 좋아하시려면 적당한 수익에서 자르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를 요거 샀다가 30%, 50%, 70%, 100% 수익 내고 자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리듯이.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정당은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은 공식적으로 50%, 51%. 네. 저희 방은 매수가하고 매도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사니까. 네. 12월 23일날 12월 초랑 12월 말에 두 번 나갔어요. 그래서 보유한 지 한 달 됐다고 보시면 돼요. 스윙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샀어요. 차트가 안정적이죠? 보세요. 박스권 조정 끝났을 때 사잖아요. 저희 방에 종목들이 편하게 가는 이유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민희님 잠시만요.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 끝날 때 산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날 때 오케이 돈 들어왔다 그러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바닥에서 박스권 끝나갈 때. 대부분 어디서 사시냐면 여기서 사시잖아요. 박스권 진입할 때. 눌림목인 줄 아시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익 끝내고 팔아버렸어요. 오늘 다 팔았어요. 네, 다 팔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추천당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8시 48분에 저희는 아침 매수 사인을 보통 이때쯤 됩니다. 왜냐면 회원들,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셔가지고 9시 후에 바쁘시니까 보통 8시 한 50분 되면은 매수 사인을 내버려요. 미리 사시라고. 진검승부, 스윙 써드려요. 다 스윙이면 스윙이라고, 단기면 단기. 종목명 KLN 써드렸고, 이재명 후발주 혹시라도 안 사실까봐 확실하게 써드렸어요. 이재명 후발주라고. 오늘 나간 거예요. 1월 14일날 8시 48분에 동시효과에서 매수. 시초가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다 살 수 있었겠죠? 네, 10분 전에 됐으니까. 아침에 시초가 거의 뜬 거 없습니다. 한 2% 떴나요? 네. 그리고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상한가 풀릴 때 매도세 내드렸고요. 좀 팔았어요. 수익 챙길 거 챙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후발주가 순환매 돈다고. 오늘 아침에 추천 요거 하나 했어요.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합니다. 하루에 하나 하거나 이틀에 하나. 네. 회원들 현금 들고 있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늘 추천 나가 이재명 관련주예요. 그 돈을 벌죠. 정답은 다 팔았고. 그리고 대성미생물 있죠. 이거 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네. 대성미생물은 추천이 최근에 2번 나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단톡방에 추천 나갔는데 상한가 갔고, 라이브 회원들도 가지고 계셨어요. 문자번호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이거 어제 차트거든요. 네. 어제 아침에는 라이브에서 추천 나갔죠. 스윙으로 바로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28%까지인가 급등했었어요. 네, 샀어요. 이재명 후발주라고. 그리고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까 모르겠어요. 그 우리 회원들한테 장 3시 반에 맞추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대성미생물이었는데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회원들 돌아와 계시죠 지금? 네. 아까 장 끝날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혼자서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런 캔들 나오면 무조건 종가에 샀다고. 옛날에 이거 책으로 쳤다고. 그런데 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얘기하고 갔죠. 그죠? 제가 봐도 되게 예쁘게 잘 끝났거든요. 기억하시면 우리 회원들 1번 찍어보실래요? 네. 이럴 때 한번 쭉 찍어주세요. 누구 들어와 계시지? 네. 제가 장 끝날 때 요소리 쭉 하다가 끝났죠. 그죠?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갈 거를 뭐 알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요. 네. 옛날에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급등 세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장중에 세력이 팔아먹는 차트는요,
붕 띄었다가 막판에 뚝 떨어뜨리는 거. 이거는 세력이 팔아먹는 분차트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세력이 매집하는 차트가 나와요. 대성유생은 오늘 분차트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침에 여기서 눌렀죠? 돌리다가 끝에 가서 살짝 올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엔 이걸 최고로 쳤다고. 왜냐면 이런 거는 종가에 매수하면 그 다음날 뽑았거든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하던 차트예요. 대성유생물 세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저 전문가 처음 할 때 있죠? 그때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쵸? 네. 예전 같으면 이거 무조건 종가 베팅하는 거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네. 하여튼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샀어요. 빨리 사라고. 3시 반 끝나도 시간에도 막 사라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네.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하던 차트예요. 이거는 무조건 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시간에 상한가 들어왔어요. 이럴 때 좋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많이 보던 게 딱 이렇게 급등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네. 정다운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서 끝나고 추가 급등 나왔듯이 대성유생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또 수익 챙기고 우리한테 돈 돌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여기 무항 회원분들도 이 얘기를 왜 대놓고 있는 줄 아세요? 시세가 자꾸 이어지잖아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장중에 급등하고 오늘 대성유생물은 장중에 쉬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다른 게 가잖아요. 다른 게 또 가고 앞에서 가던 건 쉬고 쉬었으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종목끼리 순환매를 돌리든지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돌리든지 하면서 아니면 장중에 쉬었으면 시간에 급등을 하든지 시간에 급등했으면 장중에 쉬든지 어떻게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 이렇게. 대성유생물이 무슨 차트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끄트머리잖아요. 여기서 눈치채고 여기서 산 거예요. 거래량 요거 보고. 요 거래량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고 눈치채고 들어간 거라니까요. 급등주 검색기 쓰지 마세요. 거기에는 이런 것만 검색되잖아요. 저희는 요런 걸 검색해요. 네. 요거 보고 눈치채는 거예요. 들어왔네? 네. 이 거래량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종목 추천이 다 여기서 나갑니다. KL넷 아까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막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3개월짜리 박스권이거든요. 네. 박스권 끄트머리에서 거래량 요거 보고 눈치챘어요. 하는구나. 뭐 보고 있다가 이제 추천하는구나 하지. 네. 다르죠? 네. 아까 쭉 설명한 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음봉 과목이잖아요. 음봉 하나 때리고 옆으로 돌려버리잖아요. 네. 음봉 과목이고 음봉 과목 끝날 때 흔들 때 들어가서 눈치채고 사는 거죠. 바로 뽑아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정확하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늘 쭉 왜 해드렸냐면 이런 데서 편안하게 종목 사셔서 하루 이틀만 들고 있어 보세요. 하루 이틀 괜찮잖아요. 그렇죠? 대성유생물이나 KLS는 요즘에 추천하자마자 그날 바로 갔어요. 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테마주가 시작한 거라고요. 이 뒤에 누구 있어요? 줄줄 있잖아요. 누구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안철수 씨 거 사야 되나요? 박윤선 씨 거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꼽혀 있을 때 뜬금없이 이재명 관련주가 가잖아요. 이재명 관련주가 막 가는 동안에 윤석열 관련주는 뭐 하고 있겠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고 개인들은 힘들어하고 있겠죠. 단타 치러 들어갔다 물려서. 그 매물대도 소화되고 세력들은 매집을 잔뜩 해놓고 있겠죠. 이재명주 신나게 가는 동안에. 그쵸? 그 이재명주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윤석열 관련주나 뭐 정세균 씨나 다른 쪽으로 가면 돼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대선 후보가 이분들만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끼리도 순환매가 돕니다. 이재명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지만 크게도 돕니다.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예전에 정몽준 씨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면서.
대선주 급등하는 패턴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관련주하고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이 다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이재명 씨 거를 참고해서 약간 다르게 가겠죠. 눈치를 개인들이 챌 테니까. 또 방법을 바꾼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 유행하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복고처럼. 대충 뭐가 나올지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관련주가 순환매가 계속 시세가 연속적으로 가면서 확장되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빨리빨리 내시면서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를 이제 조금씩 사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1년 농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시면 돼요. 그리고 1년에 우리 그 2모작, 3모작도 가능해요. 그 시작이 지금 1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절, 설명절 한 달 전에는 대선 꼭 하셔야 돼요.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하셔야죠. 4월달 서울시장 하기 전에 수익 내고 다 팔고 그 다음에 딴 거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쉬지 않고 1시간 지금 10분째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드릴게요. 지수는 오늘 굉장히 편하게 끝났으니까 지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셀트리온이랑 그 삼형제들이 지금 음봉 감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는지를 얘기해드렸고 그렇죠? 저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저렇게 간다면 계속 이제 횡보하겠죠? 그러면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붕 떠 있겠죠. 약간 누르든지 약간 뜬 상태에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개별주 테마 장세가 열릴 거고 여러분들은 중소형 테마주 가지고 단기나 스윙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장이 열렸냐 안 열렸냐 벌써 열렸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매도 걱정, 코로나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하시면서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 있죠? 돈도 벌 수 있을 때 그때 버셔야 되는 거예요. 벌 수 있을 때 버세요. 단연코 그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면 단기 매매 많이 하는 데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럼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저희는 스윙도 하고 단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그 보유 종목 손절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투자 자금이 적어서 단기를 좀 하고 싶은데 수익만 하느냐? 단기 매매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투자 성향 파악할 때 그분한테 맞게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비중 조절하는 거 있죠? 한 종목당 얼마씩 사야 되나요? 회원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회원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신 분인지 거기에서 빼서 돈을 빼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투자 금액이 적은 분도 있고 투자 금액이 많은데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 달라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스윙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도 개념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투자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분한테 맞게 얘기해 드립니다. 맞게 얘기해 드린다고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중이 몇 %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분한테 맞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좀 얘기해 드렸지만 네, 동만님도 마찬가지세요. 네. 그분 몇 종목 갖고 있는지 먼저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리고 얘기해 드릴게요. 몇 종목 갖고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회원이 다 틀리세요. 예를 들어서 회원한테 먼저 제가 여쭤봐요.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한 종목당 한 분당 뭐 두세 개만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180개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180개. 네, 제일 많이 본 분이 180개에서 200개예요. 한 두세 분 맞는데 네, 그 정도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두세 개만 하는 분도 있고. 네. 손절은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하는데 무슨 손절입니까? 그리고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종목들 많이 갖고 들어오신 분들 있고 적게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평소보다 종목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두세 개 정도만 한다 그러면 네다섯 개. 내가 평소에 네다섯 개 정도 했다. 대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하라고 그래요.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복잡하게 순환매를 돌리면요. 종목을 한두 개 사면 안 돼요. 좀 더 사야 돼요. 조금 더. 한꺼번에 많이 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내가 한 10개 정도 한다. 그러면 12개? 15개?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려요. 조금 더. 평상시에 내가 500만 원씩 샀다? 조금 줄여가지고 한두 개 더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계좌가 빨리 돌아요. 손절할 필요도 없고요. 뭐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요.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엔 계속 돌고 돕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스윙이랑 단기를 약간 섞어서 하면요 더 재밌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 자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단기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잘 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해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튼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거예요. 저번에 그 바람개비 얘기했었죠.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개비가 안 돌면 내가 바람개비 들고 뛰면 돼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조종올까봐. 바람 안 분다고 바람개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바람개비 들고 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순환배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들고 뛰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뛸 수 있으면 뛰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면 빨리 들고 오세요. 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후회했다니까. KL에서 샀어야 되는데, 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성미생물을 샀어야 되는데 다 후회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돈 벌 수 있을 때, 그리고 종목들 추천하자마자 날라다닐 때 들어오셔서 일단 회비부터 벌어 놓으시고 그렇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지금은 주식을 혼자 할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네, 심사숙고하시고, 네,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저녁 8시에 또 준비를 할 건데, 내일은 내일에 맞게 순환배 도는 거 봐서 그거에 맞는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길게 했네요. 그죠?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푹 쉬시고 유튜브 이쪽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 올려드릴게요.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연락처나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보이시죠? 네네.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